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도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책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자, 제목은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저자가 서과장인데 본명은 서준씨예요. 이름이 외자예요. 서준인데 닉네임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예. 이 책은 한마디로 온라인 부업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부업 해보셨습니까? 보통 투잡, 쓰리잡 하게 되면 자기 본업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부업이잖아요. 일종의 부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업은 꼭 필요합니다. 직장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 공인중개사도 사무실 하면서 얼마든지 부업 가능하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애들 키우죠. 육아만. 예. 모두가 부업이 필요합니다. 부업요. 예. 우리 주변에 공인중개사, 제 주변에요. 부업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요? 예. 열을 갖고 부업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업합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예. 특히 공인중개사는 이 흐름 아시죠? 경기 변동. 얘가 불황이죠. 특히 중개 실무는요, 이 흐름을 굉장히 잘 탑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돈 많이 벌거든요. 거래를 많이 하니까, 계약서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요즘 이것은 심각합니다. 불황이 심각해요. 예.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였죠. 제 국민학교 동기가요, 2년 전만 해도 중개 수입이 월 연 1억 넘어갔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니까요. 억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 친구가 작년에 연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수입이 10% 확 줄었습니다. 중개업은요, 안 좋을 때 정말 힘들어요. 월세도 못 내거든요. 이런 친구가 제가 지난주에 술 한잔 같이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하는 얘기가, 이들은 사무실 문 닫아야 되겠다. 버티려면 부업해야 되겠다. 부업. 그래서 택시기사 자격증 땄고요. 보험 설계사 또 심치는가 봐요. 그것도 며칠 전에 합격했대. 둘 중에 뭘 할까? 보험이 좋겠다. 예.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보험 설계사 근무하고요. 예. 다음에 중개업도 같이 겸업을 한대요. 또 저희 사무실 주변에 또 아는 공인중개사는요, 역시 월세를 못 내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알바합니다. 주말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주말에 알바하면요,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번대요. 생활비 보탰는데요. 그것도 모자란데요. 그러면서 또 추가로 울산에서 대구까지, 좀 먼 거리잖아요. 신차를 사게 되면 차를 운반하죠. 그거 하는데 울산에서 대구까지 7만 원 주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대. 추가로. 그래서 중개업도 예배가 아니다. 특히 중개업은요, 좋을 때 좋은 거지. 안 좋을 때는 버텨야 되거든요. 필연적으로 먹고 살려고 부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요, 온라인 부업인데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언젠가 중개에 실무하게 되면, 사무소 운영하게 되면요, 부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부업의 확장성입니다. 온라인 부업은요, 부업이 얼마든지 확장이 되거든요. 비교해서, 자, 예를 들면, 자,
직장 근무하면서 저녁에 부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대행이죠. 배달합니다. 그럼 저녁에 열심히 배달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 번대. 이런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업은요, 일반적인 노동을 쓰는 부업들은 확정이 안 돼요. 월 100이면 100, 더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 부업은요, 확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온라인 부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사람이 2명 납니다. 저자가 서 과장이고 또 김 차장이 있어요. 서 과장은 직장마다 먼저 독립했어요. 온라인 부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김 차장도 따라갑니다. 결국 이 책은요, 서 과장이 김 차장한테 조언을 주거든요. 부업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 차장도 맞벌이 하니까 월 700을 벌어요. 중산층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원리금 내고 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저녁에 부업을 해요. 저녁에. 예. 하니까 100만 원 벌어요. 예. 배달 대행으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 과장이 김 차장한테 온라인 부업을 하라고. 예. 뭐 때문에? 확장성 때문에. 그래서 이 조언을 듣고 이제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온라인 부업 하게 되면 크게 2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블로그하고요. 유튜브하고요. 그래서 자, 김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시작이에요. 블로그 시작해서 19일 만에 19일째 수입은 겨우 330원입니다. 과자값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만에 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이 100만 원 수입이 뭐냐? 블로그를 하게 되면 90일 지나면요, 애드포스트, 네이버 광고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애드포스트. 요 수입이 월 10만 원.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위탁판매죠. 예. 쿠팡 파트너스 수입이 60만 원입니다. 예. 다음에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입니다. 얘가 수입이 30만 원. 체험단. 예. 상품을 사면서 이거 잘 안내해 주시면 먼저 무상으로 받아보고 안내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마진 수입이 떨어지거든요. 예. 얘가 30만 원 해서 총 100만 원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은요, 애드포스트하고 쿠팡 파트너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100만 원 찍어요. 점점 수입이 늘어났어요. 1년 후에는요, 온라인 부업 수입이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더 지나요. 2년째. 2년째 수입은요, 월 수익이에요. 월. 바로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럼 얘는 뭐냐? 당연히 블로그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김 차장은 자기 모든 경험을 전자책 PPT로 만들었어요. 판매 가격도 한 권에 9만 9천 원이라.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지켜버립니다. 전자책이.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서 경험이 쌓이니까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즉 1인 기업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TV 보게 되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김 차장이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어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캠핑. 이번에 캠핑을 좋아했나 봐요. 네.
나 혼자 캠핑. 그래서 이제 혼캠입니다. 나 혼자 캠핑, 혼캠. 그래서 요즘 1인 가구가 많으니까 혼자서 캠핑 가죠. 그런 게 또 사이트 보니까 맞나 봐요. 시장 분석을 해서 좋아. 드디어 자 퍼스널 브랜딩을 혼캠 쇼핑몰로 이걸로 정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홈캠에 필요한 텐트, 의자 여러 가지 용구 있잖아요. 이것을 국내 도매몰이라든지 중국 쪽에 싼 거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해서 이제 별도로 쇼핑몰로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파격적으로 월 3천만 원 찍어버립니다. 얘가 뭡니까? 비약적인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합격해서요, 중개 실무합니다. 실무하시면 정말 시간 많습니다. 물론 바쁠 때는 저는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부업을 확장하게 되면요, 이렇게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 보고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온라인 부업이면 가만히 보자, 내가 이거 비슷한 책을 샀는 게 있지,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쌓인 책을 보니까 올해 초에 샀던 이 책이 보이더라고요. 구석에서 쳐박아두고. 제목이 나는 회사 밖에서 월급보다 많이 법니다. 부제목은요, 경제적 자유를 찾은 42인의 N잡 프로젝트. N잡.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거기가 42가지의 주로 온라인 부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한 100페이지를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42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례가 또 나와요. 제가 별표를 쳤는데요. 제목이 뭐냐? 생활비를 위해 시작한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벌다. 이분은요, 나이가 38세 가정주부예요. 경력 단절이 되었습니다. 애만 키우다가. 그러다가 블로그를 시작해요. 첫 달에 수입 얼마? 3원. 올라 3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계속 써 올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유명해지면서 이때부터 월 수익 1,000만 원 찍었단 말입니다. 아주 보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4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완전히 몰입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몰랐던 42가지의 온라인 부업들. 다시 말하면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저는요, 이 확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이 확장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요,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이 책만 읽더라도 42가지 생각이 또 확장이 되어버리니까요. 내가 얼마나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단 이제 한 100일 안팎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실력을 확장해서 꼭 합격을 하시고요. 합격하시면 그때부터 중개 실무, 온라인 부업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 볼게요. 요약집 먼저 봅니다. 자, 요약집 보시면요.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제2절 부동산 경기 변동. 여기서는요, 평균 한 문제가 나와요. 경기 변동에서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세요. 나는 얘는 무조건 득점한다. 이런 거 놓치면요, 곤란합니다. 얘는요, 득점 찬스예요. 무조건 득점, 어떤 경우도. 자, 쉬운 파트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바로 본론 넘어가서 네모 2번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 종합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얘가 8번 나왔나요? 목차 1번 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1번 목차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표 하시고요. 왜냐? 6번 나왔으니까. 목차 2번 내려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2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아주 잘 납니다. 한 장 넘어가요. 34페이지. 네모 3번 있죠. 거미집 모형 11번 나왔죠. 최근에 가장 많이 묻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답이 나왔죠. 아, 경기 변동은 바로 경기 변동의 특징, 그리고 유형, 거미집 모형 3개밖에 없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경기 특징은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1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주기가 더 길다 밑줄. 약 2배 정도 길죠. 2번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진폭이 크다. 괄호까지 다음 문장도 밑줄하세요. 즉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 다 아는 내용이죠. 3번요.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타성기간이 길다 밑줄.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타성기간이 긴 이유는요. 이렇게 공급의 시차 적어줘요. 이 말은요. 부동산은 주택을 지으려면 1년 걸리죠. 공급의 시차.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착공해서 다 지을 때까지는 1년 이는 시차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경기보다 타성기간이 길다. 다시 말하면요. 1년, 2년쯤 뒤지는 시간차입니다. 뒤늦게 나타납니다. 4번요. 부동산 경기는 밑줄하세요. 개별적, 지역적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전국적이고 광역적으로 확대가 된대요. 이 말은요. 다이렉트로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광역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어디부터 출발하지? 지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납니다. 5번은요. 문장만 밑줄입니다. 괄호 빼고요.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요것만 밑줄. 6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붐경기 나옵니다.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밑줄입니다. 역순환적, 거꾸로 움직입니다. 역순환적 관계예요. 그러나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땡땡, 일반 경기와 밑줄입니다. 일치한다. 괄호도 밑줄, 동시순환적, 같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 줄, 부동산의 전체 경기. 전체 경기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가중평균 적어주고요. 부동산 전체 경기는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부문 경기죠. 부문별 경기를 모두 가중평균치로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장난치죠. 산술평균 틀린 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보다가 지문에서요. 학교론 시험 지문에서 산술평균 단어는 무조건 거의가 틀린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문에서 산술평균 나타나면 무조건 체크하면 거의가 틀린 답입니다. 대부분 다 뭐지? 가중평균. 가중평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 경기는 땡땡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후순환적 밑줄. 1년, 1년 반쯤 뒤늦게 나타납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부동산 경기의 유형. 1번 하향시장, 2번 회복시장, 3번 상향시장, 4번 후퇴시장, 5번 안정시장이다. 얘는요. 항상 이 그림부터 떠올리죠. 얘를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요. 후퇴시장. 얘는 불황이죠. 하향시장. 얘가 회복시장. 얘는 호황이죠. 상향시장. 경기를 안 탄다. 꾸준하다. 안정시장인데 5가지. 얘만 나왔다면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자, 상도, 하수. 자, 상도에 어긋나면 하수이다. 상도, 하수. 그래서 상향시장은 바로 도, 매도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하향시장은 수,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예, 굉장히 잘 나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자, 보통 경기가 이렇게 쭉 빠질 때는 거래가 줄어들죠.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흐름과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공실이다. 공실. 다시 말하면요. 경기가 불황이면 거꾸로 공실은 증가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더라. 경기가 호황이면요. 공실은 반대로 적어지겠지. 그래서 공실까지도 바로바로 떠올리시고요. 자, 이런 점에 염두에 두면서 1번부터 봅니다. 자, 바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우리 시험은요. 바로 1번 동그라미 하향시장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바로 3번 동그라미 상향시장입니다. 1번, 3번 집중합니다. 먼저 1번 하향시장은요. 자,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불황이니까 부동산 거래는 하락한다. 그러면 한사라도 당연 말이지. 밑줄입니다. 공가율은 정가 밑줄. 공실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줄래요? 가장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3번요. 과거 사례 가격은 자, 현재에서 무슨 선? 상한선 밑줄. 상한선 밑줄. 다음에 4번은요. 매수인 중시와 밑줄. 그러니까 바로 하수. 하향시장은 수. 매수인 중시와 바로 나옵니다. 그럼 3번 넘어가요. 상향시장은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상향시장은 후퇴시장의 전단계 시장으로서 밑줄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밑줄.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과거에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어떻게 출제됐냐? 상향시장은 후퇴시장의 전단계 시장으로서 경기가 후퇴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활발할 가능성 틀린 말입니다. 활발할 가능성이 아니고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과거 사례는 현재에서 하한선 밑줄, 하한선 성격이고 4번요, 매도인 중시와 밑줄 해서 상도 나왔죠. 상향시장은 도, 매도자 중시합니다. 그리고 5번 내려가죠. 안정시장. 안정시장은요, 1번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 밑줄. 따라서 2번은요, 안정시장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시장입니다. 3번 밑줄 하세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밑줄. 괄호까지 얘도 밑줄입니다.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는 경기 안 타요. 안정시장에 예가 됩니다. 4번요. 과거 사례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밑줄입니다. 기준가격 밑줄, 기준가격 성격입니다. 박스 내려가요. 다른 형태의 경기. 1번 계절적 변동, 1번 동그라미. 3번 무작위적 변동, 3번 동그라미. 1번, 3번 지문 나와요. 쉬운 겁니다. 1번 계절적 변동은 제목 그대로 계절 탄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를 밑줄 하세요. 이사철, 대학가의 하수처는 바로 계절적 변동이 되고요. 자, 2번은요. 장기적 변동은 땡땡. 얘는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자,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 여기다가 50 적어주고 50년.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50년 적어주고요.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다른 말로 콘트라 대법 파동이죠. 콘트라 대법 파동은요. 50에서 60년 적어주고요. 비교되겠네요. 부동산 장기 변동은 50년.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50에서 60년. 뭐가 더 길다? 일반 장기 변동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장기 변동은 약간 짧다. 그래서 약간 짧다. 짧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는요.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출제에선 문제집 보게 되면 이 짤들을 길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또 묻더라고요. 부동산 장기 변동 50이야. 일반 장기 변동은 50에서 60이니까 약간 짧다. 참고로 하시고요. 무작위적 변동은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이죠. 뜻하지 않은 사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밑줄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 밑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대요. 갑자기 발표하죠.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경기의 측정지표 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선행지표, 그 다음에 동행지표, 후행지표다. 선행지표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 동그라미. 미래를 예측하면 선행지표예요. 오른쪽 예를 들면요. 건축 허가 밑줄. 예를 들면 자 구청에 갔더니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조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행지표 미래를 예측합니다. 동행지표는요. 현재를 파악해요. 현재 동그라미. 현재를 파악하면 동행지표다. 현재. 예를 밑줄입니다. 건축량, 거래량 밑줄. 현재 거래량이 증가한대요. 현재 경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후행지표는요. 과거 동그라미. 과거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밑줄 하세요. 건축 완공량. 예를 들면 작년에 1년 동안에 서울의 건축 완공량이 굉장히 많았다면요. 작년에 경기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러면 경기의 측정지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있죠. 1번 건축량, 2번 거래량, 3번 가격 변동인데요.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대표적인 지표는요. 1번이다. 1번 제목 동그라미 건축량 동그라미. 그래서 경기 가장 중심적인 지표가 건축의 양입니다. 3번요. 부동산 가격 변동은요. 첫 줄.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부터 밑줄 하세요.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네모 3번 내려가요. 거미줄 모형 별표되어 있죠.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미줄 모형은 작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이론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미줄 모형은 이론 문제가 안 나와. 나온다면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오늘 풀겠지만요. 근데 계산 문제가 더 쉬워.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미줄 모형 계산 문제 나왔다면요. 속으로 흐뭇하게 웃으면서 따봉 하면서 보시면 돼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오늘 확인할게요. 자, 거미줄 모형은 1번 의가 나오죠. 네모가 3개 보입니다. 첫 번째 네모를 확인합니다. 거미줄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개입인데 괄호 밑줄, 공급의 시차성 밑줄. 그럼 네모 밑에 괄호에 있죠. 괄호 단어 모두 밑줄 하세요. 농산물, 축산물, 건축물. 여러분 아시잖아. 농사 짓는데 얼마 걸려? 1년 걸리지. 공급의 시차. 건축물, 건물 짓는데 얼마 걸려? 1년 걸리지. 그래서 항상 거미줄 모형은요. 공급의 1년 시차를 전제합니다. 따라서 목차 2번 가정하게 되면요. 가정 1번 동그라미. 질문 잘 나와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먼저 수요는 화살표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금기 가격 밑줄. 다시 말하면요. 자, 원래 배추값이 싸면요. 쌀 때 많이 먹지. 저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금기 가격 의존 여기다가 화살표 또 적어줍니다.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적각 움직인다. 적각. 두 번째 공급은요. 시차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공급은요. 시차가 존재하니까 전기 가격 의존. 전기 동그라미. 1년 전 가격이죠. 그러면요. 얘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일정 기간 후 적어줘요. 일정 기간 후. 왜?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니까. 예를 들면 원래 배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서
배추값이 폭락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년 농사를 포기하죠. 이런 말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토대로서 내년 공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유의하세요.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모래에 바꿔서 수요는 일정 기간 후 공급은 즉각 움직인다. 바꿔서 뭐래요? 얘만 틀리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바꿔서 묻더라.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3번 넘어가요. 거미지망의 특징은요 동하면 1번을 동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 조건은요 제목에다가 이렇게 샤 표시하시고 뭐지? 계산 문제. 원래는요 거미지 나온다면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고요. 자, 표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자, 수렴형은 다 암기했죠. 그래서 수렴형 보게 되면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암기했습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큰 것만 밑줄, 수탄 밑줄.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죠. 그러면 오른쪽 기울기는요 절대값인데 부를 무시합니다. 절대값인데 자 수기보다 공기가 커야 됩니다. 큰 건 밑줄, 공기 밑줄. 따라서 결론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클 때 수렴형 안정 조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발산형은 부가 거꾸로죠. 거꾸로 되면 발산형. 세 번째 순환형은요 모두가 똑같아. 둘 다 같게 되면요 순환형이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거미집 모형은 밑줄합니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경기 변동 예약집 정리 마치겠고요. 바로 문제집 볼게요.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 54페이지죠. 54페이지. 54페이지 폈습니까? 기출문제. 대표 문제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5번, 6번, 8번, 9번. 다음 페이지. 예상 문제 넘어요.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요. 69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자, 69페이지 폈습니까? 대표 문제 체크합니다. 대표 문제.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7번. 다음 페이지요. 11번, 12번, 13번. 다음 페이지. 14번. 이어서 89페이지. 89페이지 부동산 시장. 기출문제 체크합니다. 자, 한 장 넘어가요. 90페이지. 2번 동그라미. 4번. 6번, 7번.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죠. 입지 및 공간 구조입니다. 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6번, 7번. 다음 페이지. 9번, 10번. 12번, 13번. 다음 페이지요. 자, 기출은 여기가 체크하고요. 예상 문제 넘어가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가 101페이지.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 폈습니까? 예상 문제 체크합니다. 부동산 시장이죠.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5번. 9번. 다음 페이지. 11번, 12번.
14번. 다음 페이지. 입지 공간 구조론이죠. 자, 1번 동그라미. 3번, 4번. 다음 페이지. 11번. 다음 페이지. 13번, 14번. 다음 페이지. 16번. 22번. 다음 페이지. 24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처음부터 봅니다. 자, 경기 변동 기출문제부터 볼까요? 기출문제.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을 네 공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14회 때 문제죠. 1번. 저점에서 정점. 얘가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죠. 다른 말로 회복 국면. 회복은 길다라고 했지. 회복은 길다고 했으니까 짧은데 틀렸죠. 짧은데 틀렸고요. 회복은 장기간 또는 길다. 장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정점에서 저점은 내려가죠. 얘가 다른 말로 후퇴. 후퇴는 짧다고 했죠. 짧으니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이 아니고 짧다. 그죠? 짧다.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다. X. 2번요. 후퇴 국면은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하게 되면 점차 공실은 증가한다. 공실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죠. 후퇴니까 공실 증가 맞네요. 정답 2번. 정답 2번. 3번요. 상량시장은 자,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안 팔아요. 따라서 매도자는 거래 성립을 안 파니까 미루려고 하죠. 당기려고 틀렸네. 미루려고 합니다. 반면에 매수자는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요, 미루는 게 아니고 당기려고 한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매도자는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당기려고 합니다. X. 4번요. 후퇴 국면이란 하향 시장 국면 다음에 온다. 10번 볼까요? 후퇴는 뭐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퇴. 하향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후퇴 국면은 하향 다음이 아니고 상향 다음입니다. 상향 시장. 틀렸죠? 바로 틀렸죠? X. 5번요. 자, 하향 시장 국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앞뒤가 안 맞네요. 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요, 하향이 아니고 회복이죠. 회복 시장. 그래서 하향 틀렸고 회복 국면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자, 4번 문제는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고요. 풀어는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푸는 만큼 보면 될 거니까요. 경기 변동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언제 나왔다? 33회. 최근 심이죠. 옳은 것은 1번. 상량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한다. 이거죠, 이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 감소하면요, 바로 상향이 아니고 하향. 하향 시장이죠. 다음에 2번요. 2번요. 후퇴 시장 국면은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다. 이는요, 후퇴가 아니고 상향. 경기 정점에 도달하면요, 상향 시장이죠. 틀렸고. 3번요. 하향 시장 국면은 건축 허가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아니고 감소하죠. 감소하죠. X. 자, 4번은 이거 묻죠. 이거. 상도 하수. 자, 상향 시장은 매도자 중시화, 하향 시장은 하수 매수자 중시화. 자, 상향은요, 열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 상향이나 회복은요, 둘 다 뭐지? 상도 매도자. 그러니까 4번.
회복 시장 국면은 상도, 매도자가 주도한다. 상도. 그래서 회복도 매도자 중시화 맞습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안정시장은 과거 거래사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 기준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기준 가격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죠. 예. 과거 사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죠. 그래서 어렵다가 아니고 기준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5번 넘어가요. 5번. 자, 표가 납니다. 경기의 내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언제 20일에.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괄호 A, B, C, D가 나오는데 자, 바로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가 회복 시장, 두 번째가 상향 시장. 그럼 첫째 항목이 바로 A 주도 시장이죠. 이건 뭡니까 이거? 상도. 회복이나 상향은요, 상도. 누구 주도? 상도. 매도자 중시화. 따라서 A는요, 매도자 중시합니다. 다음에 회복 시장은요, 두 번째 항목. 건축 허가 신청은 당연히 증가하죠. B는 증가합니다. 세 번째, 공실은 반대로 움직이죠. 공실은 반대로 감소하죠. C는 감소.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후퇴 시장. 자, 후퇴하고 네 번째 하향은요, 요거잖아요. 하수. 자, 후퇴나 하향은요, 하수, 매수자 중시화 해서 D번. 예. 바로 D는요, 하수, 매수자 중시화. D는 매수자 중시화입니다. 요걸 다 찾게 되면요, 정답 1번 나오죠. 정답 1번. 6번요. 거미집 이론 옳은 것은 19회 때 문제네요. 1번. 가격에 대하여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무슨요? 수렴형이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수렴형 맞죠?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수탄과 공탄이 같으면 무슨요? 순환형이죠. 따라서 두 번째 줄 이탈 발산한다가 아니고 순환한다. 그래서 발산형이 아니고 이탈 발산 틀렸죠. 순환한다. 순환형. 틀렸습니다. X. 3번요. 거미집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 틀렸죠. 비교 동학적이죠. 또는 동태적. 여러 해를 분석하니까 바로 동학적, 동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틀렸고요. 4번, 5번 묶어주고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가 아니고 뭐지? 적각 변화죠. 5번요.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요, 적각이 아니고 일정 기간 후. 서로 바뀌었죠? X. 옳은 것은 정답 1번. 자, 문제 8번입니다. 8번은 8번 문제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 하면 기분 좋게 득점하세요. A, B, C 세 가지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의 모형 형태를 묻습니다. 언제? 27회. 일단 돌려볼까요? 자, 수렴형 조건 아시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이 클 때. 다시 거꾸로. 기울기는 역수죠. 역수니까 자, 수유곡선 기울기 수기보다 뭐가 더 크다? 공기가 크죠.
공급 기울기가 크다. 위할점은요, 결국에는 반드시 부호를 무시하자. 무조건 절대값. 둘 다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은요, 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 계산 문제 때문에. 만약 계산 문제가 난다면 항상 요거 묻는 계산 문제가 늘 나왔거든요. 그럼 요거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서 바로 8번 표를 보세요.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A 시장은 첫 번째 수기가 마이너스 0.8, 공기가 0.6. 자, 절대값이니까 부를 무시한다.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수기가 크죠. 수기가 크면 무슨 형? 발산형. 발산. 시장 B는요, 수기가 마이너스 0.3, 공기가 0.3. 부를 무시하면 똑같잖아. 무슨 형? 순환. 순환형. C 시장은요, 수기가 마이너스 0.6, 공기가 1.2. 뭐가 더 커요? 공기가 크죠. 공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정답 5번이죠. A는 발산, B는 순환, C는 수렴. 정답 5번입니다. 문제 9번이요. 9번 문제는요, 계산 문제인데 문제가 뒤따 길면서 복잡해 봅니다. 그래서 이틀을 준비 안 한 사람은 학지를 떼요. 이게 무조건 건너뛰자. 근데 여러분들은요, 검매집 이런 계산 문제 나왔다면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풀기 전에요. 검매집 모델의 계산 문제는 무조건 수기와 공기 요거 묻거든. 그러면 뭘 구하자? 기울기, 기울기. 포인트는요, 기울기를 구하자. 기울기. 기울기만 구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기울기는 간단하죠. P 앞, Q 앞. 여러분도 계산 문제 특강 다 들었다면요, 항상 기울기는 뭐지? P 앞, Q 앞만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야. 다만 절대값. 보호를 무시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P 앞, Q 앞 찾으면 무조건 정답이야. 자, 그러면요, 문제 봅니다. 9번. 항상 계산 문제는 자, 물음표 맨 끝에부터 먼저 봅니다. 뭘 묻는지 알아야지 분석이 빠릅니다. 자, 물음표 맨 끝에 보니까 네 번째 줄. A와 B의 각각 거미집 모형 형태와 A 상품과 B 상품의 관계를 묻죠. 세 개를 묻네요. A 형태, B 형태를 묻고 A와 B의 관계를 묻습니다. 관계를 물으면 대체제가 아니면 보완제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각각 구해봅니다. 첫 줄.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상품 시장은 QD 이꼴 100 P, EQS 이꼴 -10 플러스 P다. A 상품. A 상품은 자, 수요가요, QD 이꼴 100 P. 다음에 공급은 EQS. -10 플러스 P. 나왔죠? 이어서 B 상품 시장, B. 얘는요, 수요 함수가 500 2P. 공급 함수가 3Q에서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이제부터 기울기만 구하죠. 뭐지? P 앞, Q 앞 절대값 분무시합니다. 먼저 P 앞. P 앞 1이죠. 예. 1인데 부를 무시합니다. 예. 무조건 무시입니다. 뭐? 1. Q 앞. Q 앞 얼마? 1이지. 예. 그대로 1이 됩니다. 부를 무시합니다. 절대값이니까. 다음에 공급 기울기. P 앞 1이죠. 다음에 Q 앞 2. 얼마가 돼? 2가 됩니다. 수요 기울기가 1. 공기가 2. 수기보다 공기가 크네. 무슨 형? 수렴형. 공기가 크니까 뭐지? 수렴형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음에 자, B 상품 P 앞 얼마? 2. 다음에 Q 앞이죠. Q 앞 얼마? 1. 암산되죠? 0.5. 공급 기울기 P 앞 얼마? 6. Q 앞 얼마? 3. 얼마나 간단합니까? 2분의 1이죠. 똑같이 0.5. 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P 앞, Q 앞만 찾으면 무슨 정답이야.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허무한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허무한 웃음이 나야 되지. 딱 나오자마자 따봉, 땡큐 하면서 풀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나오자면요 정말 고마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미 집은 쉽다, 어렵다, 쉽다. 모르면요 엄청 복잡한데 알면요 점수를 거저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럼 이제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나왔는데 한 개 더 묻죠. A와 B의 관계를 묻지. 대세제인지 보완제인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 이게 쉽잖아요. 세 번째 줄.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수요가 4% 하락했대. A가 상승할 때 B가 수요가 하락하면요 반비례지. 반비례 관계면 대세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정답 1번. 정답 1번. 자, 일단 기출문제 풀었고요. 그럼 예상문제 있죠. 예상문제. 예상문제가 69페이지인데요. 예상문제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